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10월의 마지막 달에는 어떠한 소식이 있을까요? 일단 미국 증시는 혼조세 그리고 하락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주간으로 시장의 관심도 실적에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AMD가 호실적을 발표했으나 4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실망감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AMD는 10% 넘게 하락, 반도체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하락했다고 하죠. 다만 이 와중에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합니다. 미국 경제 지표는 호조를 보였고요. 10월 민간 고용은 시장 예상치 11만 명을 크게 웃도는 23.3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거면 예상을 왜 안 하시기도 하죠. 어쨌든 경제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또다시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전반적으로 하락 압력이 커졌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에는 드디어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친구들은 실적이 잘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는 오늘 새벽에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둘 다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둘 다 시간에서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마소는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6% 증가하고 총순이익은 11%가 늘어난 모습을 나타냈으나 4분기 매출 가이던스, 그러니까 미래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오며 시간 내에서 4%나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보다 미래에 더 집중했다는 소리겠죠. 또한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매출이 18%나 증가했고 스마트 환경과 가상현실 헤드셋 등을 포함하는 리얼리티 랩스 매출도 29%나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하지만 페북과 인스타의 1일 활성자 이용자 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다 보니까 시간에서 3%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미국 주식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잘 갈 때는 진짜 누구보다 잘 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그래도 실적이 한번 꺾이거나 혹은 미래 전망이 좀 꺾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가차없이 하락하는 것도 미국 증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SMCI가 무려 33%나 폭락했습니다. 올해 300% 넘게 급등했던 주식이며 AI 열풍의 최대 수혜자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SMCI. 그런데 어제 하루만 30% 넘게 하락했고요. 이렇게 폭락한 이유가 뭔가? 지난번에 나왔던 회계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공매도 보고서가 나왔을 때도 회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가 봅니다. SMCI의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이 경영진과 감사위원회 진술을 신뢰할 수 없어서 사임하겠다 요렇게 밝히면서 야 그러면 야 이거 공매도 말이 진짜 아냐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폭락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흐름이 나타나자 당연히 반도체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리고 또 회계 조작이 진짜라면은 상장 폐지도 될 수 있다 보니까 걱정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원전주는 항상 이런 모습입니다. 자, 뭔가 원전주를 저 기릿이 올해 좀 투자를 해본 결과 꾸준하게 가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정치적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의 꾸준한 견제 등이 있다 보니까 꼭 잘 나가다가 악재가 터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에 결국 체코에서 일시적으로 계약을 보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전주는 오늘 상승을 반납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종 수준에는 영향이 없다. 단순 이의 제기에 따른 표준 절차일 뿐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도 말을 하면서 오늘 크게 하락 출발했다가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지만 그럼에도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전주는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좀 매도했다가 한 60일선 정도까지 다시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슬금슬금 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퐁당퐁당 전략이 가장 잘 먹히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뉴스에 따라 좀 많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수주를 한다, 뭐 어디에서 원전에 돈을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그 반대로 우리나라의 뭐 부정적인 이야기,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 등등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리스크가 큰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마련인데 하지만 그거를 또 원하지 않는 쪽이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 뉴스가 항상 등장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길게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거 지난번에도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공모주. 야, 이게 두 번 연속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상장한 성우도 난리가 났습니다. 초반에는 보합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줬으나 이내 급락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거를 매도했다면 수수료 떼고 나면 한 5천원, 6천원 그 정도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시도 안 좋은데 공모주도 안 좋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떨어지면 매수가 붙어야 되는데 그 매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충격인 거는 이 친구도 클로버처럼 데이터가 많이 좋았던 녀석입니다. 2,300곳이 참여했고 500대 1의 경쟁률을 냈으며 증거금 10조 원이 몰렸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처참한 성적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결국 공모주 하락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하락장을 더본 코리아는 끝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전까지 공모주는 본전만 해도 다행이다 이러한 생각이 좀 나옵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거는 하락 출발한 다음에 쭉 올라가서 막 100%, 200%, 2배 넘는 수익을 한번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 출발을 누가 끊을지가 매우 중요하겠네요. 다음입니다. 올해 국민연금의 잠정 수익률은 9%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야, 우리 계좌랑 비교하면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런데 해외 수익률이 20%인데 국내 수익률은 단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내 채권 수익률이 3%니까 주식이 채권을 못 이기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사실 뭐 국민연금 주식 투자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밖에 수익을 못 냈다는 거는 한국 주식만 고집하는 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지날 때 금투세가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면 최소한 50% 정도는 미국으로 가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 길이 이제 미국 주식으로 가게 되면은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거래대금은 완전 박살이 난 상태입니다. 증시가 안 좋으니까 굳이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도 없고 주식을 하던 사람은 또 돈을 다른 데서 빼서 여기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 거래대금을 보면은 코스피 9조, 코스닥 4.6조로 처참한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때는 코스피랑 코스닥 합쳐서 20조가 될 정도로 활발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A라는 주식이 어떠한 이야기 때문에 막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그 섹터의 대장주는 상한가 가는 모습을 대부분은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장주도 윗꼬리 달기 바쁘죠.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코인 거래 규모가 코스닥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올해 코인 거래 대금은 하루 평균 6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24시간 거래가 되긴 하지만 지금은 코인이 뜨거우니까 더 높아졌음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거래 대금이 좀 올라야 최소한 코스닥이 한 8조, 지금보다 2배 정도는 되어야 증시가 좋아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그때가 언제일지 제발 내년 1월쯤 그때쯤에는 코스닥 거래대금이 10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배우 이정재가 경영권 분쟁 중인 거 아셨나요? 레몽레인의 경영권 분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재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고 하며 사명도 레몽레인에서 아티스트 스튜디오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몽레인 앞으로는 아티스트 스튜디오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이 두 개의 기업은 오징어 게임 2 대장주가 될 자리를 챙겼다고 하는데 과연 오징어 게임 2 이제 딱 2달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때까지 주가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술의 유행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와인이 막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위스키, 그리고 하이볼, 그리고 이제는 브랜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하이트질로 나라셀라 등에서 브랜디를 국내에 선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와인은 포도 등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술이죠. 그리고 위스키는 곡물, 보리 같은 거를 발효해서 만든 게 위스키고 그렇다면 브랜디는 어떻게 만드는가? 바로 포도 등 과일을 발효시켜서 만든다고 합니다. 뭐야? 그러면 와인이랑 똑같은 거겠죠? 그런데 이 브랜디는 그 와인을 증류해서 오크통에서 숙성시키는 게 바로 브랜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수로 보면은 브랜디가 높고 와인은 향이 부드러운데 이제 브랜디는 향이 강한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건 신기했습니다. 어느 선진국이든 낮은 도수 주류 시장이 시작되고 뭐 맥주나 와인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은 도수를 찾는 것 플러스
높은 가격의 술을 찾게 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위스키, 브랜디 이러한 막 엄청나게 높은 도수 40도, 50도 이러한 술이 인기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11월 14일은 개장 폐장 1시간 늦게. 자, 벌써 수능입니다. 11월 14일이 수능 날이라고 하고요. 늘 그랬듯 개장 시간과 폐장 시간이 1시간 늦게 진행이 됩니다. 자, 주변에 수능 보는 친구가 있다면 화이팅 하라고 전해주시고, 저 기리시 수능 봤을 때 저는 이제 수능 전날에 게임을 했던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다음입니다. 오늘은 보험 증권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험주, 증권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그런데 이 상승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구조적인 주가 상승의 초입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분석은 바로 키움증권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자면은 앞으로 보험이랑 증권이 상승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일단 첫 번째는 금리 하락으로 인한 배당주의 매력이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전이랑 똑같이 A라는 주식이 5% 배당을 준다면은 시중금리가 3%일 때, 그 다음에 2%일 때 언제 매력이 높을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2%일 때 배당주가 더 매력적이죠. 그런데 앞으로 금리는 떨어질 게 당연하다 보니까 배당을 주는 기업들의 가치는 올라간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이게 중요합니다. 주주 환원율이 상승한다는 점인데요. 밸류 프로그램 덕분이겠죠. 보험주와 증권주 대부분이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이랑 똑같이 5% 배당 이게 아니라 이제는 6% 배당, 7% 배당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더 주가 상승이 가팔라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실적입니다. 야, 생각해보니까 실적까지 좋아지면은 배당금은 더 높아진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완전 꽃놀이 핍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왜 좋아지나 봤더니 일단 증권사는 금리와 실적이 반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는 그냥 예금만 해도 한 3%, 4% 수익을 주니까 굳이 주식을 할 필요가 없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사람들은 주식에 몰리게 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리가 떨어지면 뭐가 오르죠? 맞습니다. 막 기술주 막 쭉쭉쭉 올라가죠. 진짜 말 그대로 돈이 돈 버는 세상이 분명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증권사는 당연히 떼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험사들은 새로운 회계 기준인 IFRS 17을 도입해 손해율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과도기지만 제도가 안정화되면은 그만큼 실적 예측 가능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사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요. 금리가 하락하면은 보험사의 경우에는 자본 비율이 약화되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4분기에 예정된 보험 개혁 회의 결과로 가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금리와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주주 환원,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기를 기대했는데 90만 원밖에 안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미래를 보는 거 아닌 이상 정답을 알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확률을 높여나가는 과정인데 과연 증권 보험주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확률이 매우 높다면 조금 더 큰 금액을 아니면 확률이 좀 낮다. 그렇다면 조금만 투자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 중요 단계를 완료했다라는 얘기가 오늘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콩콜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4분기 중에는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소식으로 삼조는 갑자기 막 쭉쭉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아까 3%인가 오르는 모습도 잠시 나타냈었는데 하지만 지금 보니까 또 1%로 쪼그라든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삼전이 오르니까 하이닉스가 빠지는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삼성전자는 여기서 반등의 신호탄을 쓸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소식이 나오니까 엑시콘, YC, 자람 테크놀로지 요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과연 삼전이 더 오른다면 요 친구들 또 오를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이소에서 이제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패션까지 접수한다고 합니다. 다이소에서 올 겨울에도 의류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작년에 다이소는 겨울 플리스와 패딩 조끼를 출시하면서 인기를 끈 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뭘 꺼내나 바로 발열 네이와 맨투맨 조거 팬츠, 기모 후드티 등을 출시하며 작년에 출시했던 플리스와 패딩 조끼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가격은 모두 5,000원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의류에서도 가성비 제품이 떠오르는 모습인데
소비가 양극화되면서 가성비가 높은 의류용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편하게 입을 거 다이소에서 찾아봐야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스타벅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벅스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매출이 벌써 3개분기 연속 하락하는 모습, 심지어 8달러나 하는 라떼가 나올 정도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서비스는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참고로 8달러면 우리나라 만원, 그러니까 라떼 한 잔 안 마시면 다이소 패딩 조끼와 맨투맨 두 개를 살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이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으며 순이익도 20% 가까이 감소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당연히 쇼크가 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타벅스의 매출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리미엄 이미지가 상실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 막 허세 사진 찍다 보면은 뭐가 항상 나왔죠? 맞습니다. 스타벅스 커피가 무조건 등장했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러한 프리미엄 느낌은 거의 안 나고 오히려 일각에서는 스타벅스가 가성비 제품이다 이러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확실히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뭔가 요즘 코인, STO, CBDC 등의 소식이 계속 등장하는 기분입니다. 당연히 공부하셔야겠죠. 하늘에서 CBDC 테스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합니다. 은행 7곳을 혁신 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세븐일레븐 그리고 교보문고 등에서 CBDC로 결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당연히 큰 재료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재료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민간 발행 스테이블 코인을 CBDC로 대체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소식이 뜨면서 오늘 KCS 등 CBDC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아가 야구에서 우승을 했었죠. 그런데 전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 이후 기아의 이벤트라고 합니다. 작년 LG는 29년 만에 우승을 하면서 일부 가전제품을 29%까지 할인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아는 37년 만에 홈에서 우승이라 기아차 37% 할인하자 뭐 이러한 얘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은 안 되겠지만요. 그렇다면 그 다음 숫자가 뭔가 바로 12라고 합니다. 이번이 12번째 우승이다 보니까 과거처럼 12% 할인 혹은 120만 원 할인 뭐 요런 이벤트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벤트는 바로 내일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이벤트가 나올지 혹시나 차량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은 이번 이벤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